네,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좀 나가고 어, 그 3교시까지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3교시 수업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부분까지는 했고요.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걸 다 모아서 제가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초작적 조건화, 반응적 조작적 행동, 조작적 조건의 원리, 교육의 적용, 조건 형성 응용. 자, 가보겠습니다. 조작적 조건화 또는 도구적 조건화에서는 반응이 가져오는 결과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강화가 주어지는 행동은 다시 일어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손다이크는 이걸 효과의 법칙이라고 했다. 제가 일단 다 읽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중요한 단어 강화가 주어지는 행동은 다시 일어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효과의 법칙이라고 했다. 예. 고전적 조건화가 수동적이라면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학습자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 조건화는 그냥 종땡 치면 나온다 이 정도지만 이제 조작적 조건화 뭔지 한번 살펴보죠. 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적 조작적 행동 스키너 하면 조작적 행동 조작적 조건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키너는 분명한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적 행동과 분명한 자극에 의해 유발되지는 않지만 유기체 스스로 시도하는 조작적 행동의 두 종류로 행동을 구분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조작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분명한 자극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타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의 행동은 조작적 행동이다. 우리 일상생활 대부분의 활동은 조작적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지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가 있는지.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 조작적 조건화의 두 가지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데 조작적 그냥 할까요? 조작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분명한 자극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만 강화 자극, 즉 보상이 따르는 반응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것은 어느 것이나 강화 자극, 즉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상을 조절하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음.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조작적 조건에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강화 자극, 그리고 강화물, 보상, 이런 겁니다. 이런 단어. 이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상을 조절하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뭐 가장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군대 갔다 온 이야기에서 우리 때 나 때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요즘 군인들에게 가장 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물론 뭐 배식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휴가잖아요. 휴가장 한 장을 놓고 두고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하라 그러면 거의 뭐 전투적으로 합니다. 전투적으로 합니다. 이게 뭡니까? 보상이죠. 보상. 휴가라고 하는 보상. 네가 어떻게 하면 휴가를 주겠다. 뭐 축구대회 나가서 1등 하면 휴가증을 주겠다. 일주일 휴가를 주겠다. 3박 4일 휴가를 주겠다. 그러면 뭐 목숨 걸고 하죠. 어떤 그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머니라고 한다면 네가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내가 돈을 10,000원 주겠다. 이것만 갖고 해볼까요? 여러분 100점을 맞으면 10,000원을 주겠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유치원생이다. 유치원생에게 네가 무슨 시험을 잘 쳐서 뭘 하면 10,000원을 주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요? 할 수도 있겠죠. 중학생은요? 안 할 겁니다. 고등학생은요? 안 할 것 같아요. 대학생 여러분들은 A를 맞으면 10,000원을 주겠다 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A를 맞으면 만약에 어머니가 얘야 네가 이번 학기에 무슨 과목 A를 맞으면 10,000원을 줄게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 10,000원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화물이라고 하는데 강화 자극의 강화물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10,000원 정도 갖고는 뭐 내가 A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만약에 100,000원 준다면요. 만약에 1,000,000원 준다면요. 여러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A를 맞으면 한 학생들 100,000원씩 준다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10,000원 준다면요.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아마 거의 그것은 광화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보상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이 제대로 된 강화물이 되어져야지만이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느냐?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작적 조건인데 문제는 이것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보상, 강화물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조작할 수 있느냐?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바꿀 수 있어요. 왜? 그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개가 아니에요.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죠. 종땡 치면 침을 흘리는 그런 개가 아니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 보상에 의하여 모든 행동이 통제된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성과급 제도.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 잘하는 사람도 월급 더 주겠다. 반대는 뭡니까? 회사는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손해보지 않아요. 왜? 어떤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월급이라고 한다면 못하는 사람의 돈을 떼가지고 이 사람은 80을 준다는 거예요. 이 20만큼의 돈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120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성과급제를 두면 누구는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물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심화된 이 경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굉장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굉장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화 자극 강화물 보상. 요걸 계속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좀 전체적으로 진도를 다 나가고 읽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수업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토론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상을 조절하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보상을 조절하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 이제 행동 조성인데, 행동 조성은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은 강화를 하고 다른 행동은 강화를 하지 않는 차별적 강화와 실험자가 원하는 반응에만 강화를 하는 점진적 근접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네. 자학적 조건화의 원리에서 소멸과 자발적 회복인데요. 조작적 조건화에서도 여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사실 뭐 너무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는 합니다. 어쨌든. 네, 여기서 보시면 보상을 제거하면 소멸이 이루어져요. 조건화 되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좀 막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좀 참겠습니다. 왜냐면 좀 진도를 해놓고 그럼 진도를 못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보상이 제거되면 자연적으로 조건화된 것도 소멸이 돼버려요. 그러면 과연 그 행동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면 시험 잘 치면 만 원씩 주는 걸로 그 아이를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멸 후에 다시 실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시 행동을 하는데 이를 자발적 회복이라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강화물을 넣으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강화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화물을. 계속 어떤 자극을 계속 줘야지만이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럼 정말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행동 자극을 줘야지만이 그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 강화와 강화인 강화를 강화시키는 자극인 강화인 강화 요소라는 거죠. 강화인 그 강화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뭐냐면 1차적인 정적 강화이고요. positive reinforce positive 긍정적인 것이고요. 반대말이 부적 강화입니다. 네거티브입니다. 사진 연습 없이도 자연적으로 유기체 보상을 주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1차적 부적 강화 이게 이제 정적 강화가 positive고요. 부적 강화가 반대 네거티브 reinforce인데 부적 강화에는 혐오감을 주는 1차적인 부적 강화인과 연합된 중성 자극을 부적인 2차적 강화의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못했을 때에 뭐 뒤에 나옵니다. 이걸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뒤에 나오니까 보시죠.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뒤에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뭐냐면, 그게 벌이에요, 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 강화, 부적 강화에 있어서, 벌이 주어지는 한 반응은 억제되지만, 습관을 약화시키지는 못하는데, 이 벌이 이제 부적 강화 대표적인 것인데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줌으로써, 정적 강화는 계속 포지티브, 계속 좋은 것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상금을 줌으로써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부적 강화는 벌금을 받음으로써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죠. 그러니까 상금과 벌금.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신호를 위반했어요. 뭐 주차 딱지 타고 그래 하잖아요. 그 벌금이죠. 그 벌금을 통해서 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지키게 하고 뭐 신호를 지키게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상금과 벌금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어쨌거나 강화물인데 정적인 강화, 상금, 돈을 주는 거죠. 부적 강화, 반대로 네거티브. 이거는 오히려 상금을 주는 게 벌금을 먹임으로써 돈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벌 받은 행동은 이 벌이 사라지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호 위반이나 그 주차 위반을 갖다가 계속 잘 지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저것이 아무데나 되겠죠. 네. 속도도 막 달리겠고. 여기서 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벌써 이번 시간도 수업이 다 돼가네요. 그냥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네. 네. 일단 진도 좀 나고요. 네.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에서 벌이라고 하는 벌에 대한 주장.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의 사실 가장 큰 단점입니다. 어쨌거나 다 하고 나서 여러분 보니까 이번 시간도 못할 것 같고 마지막 3교시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꺼번에 다 나가겠습니다. 부적 강화, 이제 벌이 있는데 이 벌을 줌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만들고요. 벌은 유기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만 알려주는 거죠. 신호를 어기면 안 돼. 주차를 불법 주차하면 안 돼.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법이잖아요. 법. 죄송합니다. 또 제가 또 기독교인 용어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법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법은 무엇을 해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를 가르치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은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의 형량, 벌을 받는다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벌은 타인에 대한 가해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과거에 벌을 받았던 상황에서 벌을 받지 않으면 그 행동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벌을 받은 사람이 벌을 안 받으면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 행동을 다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화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스캔의 조작적 조건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벌은 벌을 주는 대상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유발시킨다. 벌은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바람직하지 못한 다른 반응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꺼번에 그냥 다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뭐 진도를 좀 나겠습니다. 다 읽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에 원리에서 강화 계획이 있는데 부분적 강화는 연속적인 강화 또는 100%의 강화를 주었을 때보다 더 소멸에 저항하도록 만드는데 이를 부분적 강화의 효과라고 한다.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5가지 강화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5가지 유형의 강화 계획에는 연속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습득 기간에 적절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똑같이 적절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걸 연속 강화 계획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또 고정 간격 강화, 간격을 똑같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반응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 비율에 따라서 몇 번째마다 반응이 나타나, 시간이 아니라 몇 번째마다 비율에 따라서, 고정 비율에 따라서 반응을 강화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형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간격 강화 계획이 있는데,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 비율과 똑같습니다. 고정 비율이 아니고 변화되는 이 비율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 비율 강하게 해서 평균적으로 5번째 반응에, 마지막 반응에 보상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교육에 적용시키면 이건 좀 하죠. 이것만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조작적 조건의 학습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바람직한 목표 행동을 구체적 객관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고, 과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아동의 행동 목표를 평가할 수 있고, 강화를 위해 자극자료 행동 기준을 계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당연히, 여러분 학교에 상을 왜 줍니까? 이 조작적 조건을 하는 거잖아요. 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조작적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 90%의 아동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행동 단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너무 어려움을 하면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 90% 아동이 할 수 있는,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행동 단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람직한 행동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과제에 내적인 조건화된 광안이 형성되도록 강화를 하고요. 교육자료 수업을 수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의 반응을 기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에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형성의 응용으로 보면 태도나 편견 등도 쉽게 조건 형성된다. 불안이나 공포 같은 정서 역시 조건 형성된다. 예, 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그냥 왔는데요. 결국엔 3교시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이렇게 지나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이 위험한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